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함윤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북 경제축을 담당해온 대기업들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3월엔 OCI가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하면서 군산공장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죠. 최근에는 타타대우 군산공장의 구조조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도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전북을 떠받쳐온 자동차 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위기 사태로 전북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자동차 기업들과 OCI 군산 공장의 상황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과 발전 방안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오니 들어오셔서 많은 글들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 대기업들의 위기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앞으로 유치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번 OCI가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북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쪽이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전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도 생산량이 급감하고 타타대우도 구조조정설이 있는데 지자체나 정치권 정부가 나설 때라고 보고요. 노조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 기업 환경이 더 불안해지겠구나. GM 사태 때도 협력업체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타타대우마저 흔들리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우리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많이 영향이 있죠. 능력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좀 예방으로 발전적으로 좀 그런 걸 좀 리드를 해야 하는데, 적어도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전북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이나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지 않나. 솔직히 전라북도에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이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 시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월목 상권까지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전속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북의 대기업 위기 사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의 나석훈 본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북경제교육센터장이신 전주대학교 김종국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지만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종국 교수님. 네네. 언론에서 희망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즘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가운데 경제 이야기는 참 어두운 이야기들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 피부로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을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스웨덴에서 단 $1로 입찰을 했던 크레인이 있어요. 그걸 예. 이제 울산 공장으로 $1에 입찰을 해왔는데 그 후로 말묘가 그러면 없어졌냐. 인구 20만이 오히려 30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먼저 희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예. 먼저 좀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면 우리 전라북도의 수출 1위 기업이 자동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6위로 추락을 좀 했고, 현대 상용차가 작년에 약 4만 5천 대를 몇 개 생산 안 해서 예. 30%가 마이너스가 됐고, 또 트럭 생산 인력이 280명의 타 공장으로 이전을 시켰어요. 타 지역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럭 생산 전문을 했던 타타대우가 5천여 대만 생산을 해서 50%가 감소가 돼 있어서 경기 불황으로 적자 폭이 약 600억 원. 예. 그래서 구조조정설에 있어서 이제 이 차를 보면은 없어진 대우를 타타대우 뒤에다가 붙였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예요. 기술 개발과 명품 차를 만들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해외에서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게 생산량이 줄으니까 인력이 줄고, 나중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공장으로 이렇게 통폐합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지금 전북이 겪고 있고, 우리가 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서남아시아로 있는 인도,
파키스탄까지도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쭉 이전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광주에 있는 백색 가정 공장도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실행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런 인건비를 보면은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또 나머지 기타 나라에서는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단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큰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일들은 전라북도의 공장에 많은 현재 있는 제조업 공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가정하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뒤에서도 OCI 이야기까지 예, 예.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산업 이야기만 들어봐도 어려움에 예. 처한 현실을 아마 많은 도민들께서 실감하고 계실 것 같고, 나석훈 국장님, 네. 본부장님 이 좀 도의 중심에 서서 지역의 경제를 또 도맡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도민들께서는 이제 GM 사태라는 현대중공업 사태 이후에 군산의 회생을 많이 이제 바랐었고 또 회생하는 그런 방향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금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특히나 그 중심에 있었던 전북은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폐쇄를 거치면서 전라북도 경제가 좀 마이너스 내리막을 걷다가 좀 회생 기미를 보이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그렇죠. 하면서 매우 좀 안타까운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 부문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이 자동차 상용차 부분에 이 지금 생산량 감소 그리고 수출 감소,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상용차라는 특성이 어떤 그 경기 변동하고 밀접하게 그렇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예. 네. 주 이 수요층이 어떤 그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경계에 연동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예.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코로나라는 어떤 이 지금 국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봐야 될 텐데, 우선 군산에 계신 시민들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산사령 상품권이라든지 공공배달의 앱 배달 명수 뭐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서지만 위원장님, 군산경제 더욱더 많은 걱정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OCI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OCI 얘기부터 합니까? 예. 타타대우도 좋고요. 군산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아까 주시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뭐 일정 부분 맞고요. 근데 예. 이제 두 번째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타타대우가 어려워졌던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계 다른 상용차 회사들의 반덤핑 물량 공세였거든요. 그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된 트럭을 이쪽 아시아권에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에서 타타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예.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지금 최저치를 찍었어요. 예. 올해 아마 더 최저치를 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타타대우에 있는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솔직히 근무 순환제라든지 뭐 약간 그 임금을 삭감한 한이 있더라도 이 아픔을 같이 할 마음이 충분히 돼 있는데, 예. 회사에서 이 회생 방안을 가지고 나올 때 이 무조건 임금 삭감과 이런 근로자의 구조조정이 그 회사의 뭐 이제 생명선을 연장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하. 새로운 방법들을 좀 구색을 해야 되고 모색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타타대우가 좀 늦었던 거는 중소형 트럭에 대한 생산이 좀 늦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트럭은 경기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맞지만, 예.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그
경영진의 경영 미스도 조금 있지 않았나. 좀 더 이거를 긴 안목으로 봤으면 조금 더 빨리 2.5톤 트럭도 좀 빨리 생산을 했으면 그나마 지금 타타되고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예. 이제 곧 출시는 되고 판매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자체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 준비해야 됐을 것은 그런 외국 트럭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 규제 같은 경우를 조금 강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덤핑으로 판매가 안 되도록 해줬어갖고 이 시장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OCI 얘기는요. OCI가 지금 여태까지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주력 사업이었다고 하면 반도체 실리콘으로 바꾸겠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환영입니다. 근데 태양광 실리콘이라고 하는 사업을 OCI 본사에서는 접은 게 아니에요. 군산에서는 없어졌지만 그 OCI 본사가 외국 타 제조업으로 바꿔서 다른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 위치만 바뀐 거지 없어진 건 아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태양 폴리실리콘을 놔버리면 차후에 이 연관된 사업들이 다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이든 그 기업 차원이든 도 차원에서도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판매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돈 안 되는 옷은 안 만들고 돈 되는 옷만 만들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 생산력을 일정 부분 갖추게 해가지고 이 산업이 도태되는 것까지는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동차나 지금 OCI 상황은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서지만 위원장님이 이 얘기에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광양, 포항, 익산, 군산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태양광에도 들어가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우리가 군산 조선소, 현대조선소 가는 거고 대우 GM 가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보냈는데 이번에 이 OCI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새만금에다가 10%를 태양광을 만들고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모델로 만든다라고 정부 선언을 했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와서 대통령이 직접 하신 얘기고 또 큰 우리 세계적인 그런 줄기에서 원전으로 갈 것이냐 탈원전으로 갈 것이냐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가서 새만금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OCI 이것을 실험실을 만든다랄지 또는 뭐 반도체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문제랄지 해서 이 문제는 인력의 수급에 있어서 조금 조절은 회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회사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자 보전이랄지 이런 것은 국가 예산이랄지 또는 지자체의 일부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결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많은 지원금을 떠나고 난 다음에 쏟아야 그것은 희생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할 때에 좀 이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나가면은 여기에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미 지금 희망토직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희망토직의 내용을 또 보니까 젊은 사람은 희망토직을 받아요. 그래서 딴 데로 가서도 빨리 나갈 수 있는 50대 넘은 사람들은 그 전보를 해줘요. 이게 해서 아주 그 산업에 있어서 가장 나쁜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는 구조조정을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조금 20개월 줄 것을 30개월을 준달지 40개월을 준달지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가서 자리별식 만들고 젊은 사람들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 이분들은 많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비가 많이 들고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나쁜 방향으로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오늘 마침 오셨던 서지만 위원장님이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그걸 좀 강력하니 그쪽에다가 주장을 하고 일면 지자체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자금 지원이라도 좀 해서 구조조정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적어도 핵심 연구 사업이랄지 오히려 자금을 못 주게 되면 정부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회생 방안이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뉴딜 정책이에요. 이렇다면은
오시아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충분히 이런 탈원전에 관련된 여기에 의해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생각을 해서 두 분한테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자재를 생산이 급감하면 그 원자재를 예. 떠받치는 기자재까지 사업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인버터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기술인데 예. 그 원자재격인 실리콘을 생산을 안 하겠다 하면은 그 기자재 사업도 이제 예. 하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점으로. 본부장님, 도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이 기업과 참 연계해서 협력하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뭐 잘 될 때는 그 협력 관계가 좋습니다만 잘 됩니다만 어려울 때 참 그 논의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지금 이 타타데우나 오시아이 지금 상황을 짚어주시면서 두 분께서 구조적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타타데우와 현대자동차 어떤 상용차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그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그 핵심 부품의 그 경량화, 어떤 뭐 국산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R&D라든가 어떤 기술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OCI 부분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OCI 부분은 어떤 이 중국산 제품의 매우 낮은 수준의 물량 공세 이 부분을 도저히 OCI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사업 재편으로 방향을 설정한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반도체로 전환하는 부분에 어떻게 이게 연착륙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용 그 폴리실리콘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 지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희망퇴직이나 하는 인력들이 이쪽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좀 찾고 있고요. 이 돈에 따른 이 재생에너지 기업, 그 다음에 협력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어떤 그 구조적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본부장님 그렇게 이렇게 책에 나오시는 듯한 말씀으로 하시면은 청취자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는데요. 핵심은 OCI는 전기료고요. 타타데우는 판매량이에요. 규모의 경제겠죠. OCI가 작년에 대부분의 적자가 전기료에서 났고요. 중국 저가도 6분의 1 값의 전기료,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로 간 것도 전기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런 어떤 특수 사업, 전기를 직접적으로 쓰는 사업들이 어려울 때는 산업 위기 지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을 해서 어느 일정 부분 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이걸 갖고 가야 된다. 전기료를 지원을 해서라도 안 그러면 공적 자금을 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타타데우 같은 경우에는 공적 차량을 원래는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공적 차량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공공 차량이거든요. 군사 운반 차량이라든가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 차량이 어느 정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용차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 차량을 일정 부분 발주를 넣어주거든요. 그다음에 환경 보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공공 발주의 차량들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상용차 쪽으로 끌고 오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일정 부분 경제의 규모를 이끌어 주셔야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저렇게 이런 뭐 어떤 지원을 하겠다, 뭐 고용 위기하면 뭐를 지원해주겠다, 애들 교육에서 다른 데로 이직시켜주겠다. 그건 문 닫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회사가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것을 가려운 데를 건드려줘서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직접적인 방안들을 좀 가져오셔라.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전력 전기료 인하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인데
전기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익산의 넥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였었는데 전기료 부분을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그 부분을 어떤 상생 일자리로 지원해서 그 전기료 인하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예. 그 전기료 인하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전기료 인하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 정부 측 입장이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그 좀 인하를 해주게 되면 산업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정부 측 입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이제 위원장님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이 정부 측에서나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기료 감면을 저거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OCI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바이오를 이용한 연료 전지, 그러니까 수소 전지죠. 예. 연료 전지 사업을 준다든지 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 거기서 나오는 전기 그 감각을 해서 예. 이 태양 실리콘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아무리 저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발전사들이 싼 거를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 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 뭐 피크제를 둬서 국산화 일정 부분 이 국산 아무리 비싸도 국산을 써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강력한 방법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이 산업이 사는 것이지. 네. 이 자유경제 시대에 다른 거보다 비싼데 그걸 이용해라.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같이 하면서 하면 지금 OCI가 그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흑자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전기료를 어느 정도 이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직접적인 전기료 감면은 타 산업과 이런 거의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OCI에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이게 어떤 비용 절감 차원의, 계획에 의한 새로운 사업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대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타대우 구조조정 관련해서 서지만 위원장님 지금 논의가 좀 노조와 사측이 좀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은 뭐 어렵다는 거는 서로 다 뭐 노동자와 그 경영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새로운 우리 노동 자가 조합이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되셨는데 아직 출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단체적인 행동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은 집에다가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라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아픔을 같이 하자는 경영진으로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경영진에서 회사의 상황을 전달 다 했고요. 그 노동자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숙고한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금을 좀 뭐 낮춘다든지 아니면 좀 그 무급 휴직, 이게 순환제, 노동 순환제 같은 이런 좀 직접적인 방법으로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이렇게 얘기만 되고 있고요. 그 어떠한 것도 결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노동자들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지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타타대우나 쌍용차 이런 자동차들이 외국계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뭔만 빼가냐면 기술만 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쌍용차가 SUV 같은 것은 제 유리를 달렸던 자동차였는데 그 외에 지금 보면은 그 경쟁차들한테 지금 기술력이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차가. 거기에 타타대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타타대우의 그 이름을 타타코리아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타타대우라고 없어진 그 회사명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 별로 뭐 GM대우 이렇게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한국 사람들도 안 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데다가 기술 개발이 안 되니까 동종 업종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져요. 이걸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옛날에는 그냥 차가 없을 때는 아는 사람이 권유를 하면 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전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시승을 해보고 자 전부 다 그 기술력 개발해보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나서 사는데 그러면 거기 타타대우의 그
차랄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면 볼보랄지 외국차, 그다음에 현대차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타타대우 그것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방금 또 우리 서진만 위원장님이 공공거래를 공공발주를 해줘야 돼요. 예. 모든 자동차. 그래서 공공발주는 전라북도에서는 한계가 있고 군용차랄지 했는데 그걸 또 지금도 군이 전략에 의해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성능 검사를 다 합니다. 예. 성능 검사를 해서 가격, 성능, 그다음에 연비 이런 걸 다 해서 점수를 주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는 정책적인 평가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량 평가를 만점을 줘도 안 되는 점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탈락이 되고 그래서 첫째로는 타타의 본사 인도의 최고의 재벌 그룹이니까 거기에서 기술 개발을 해야지 여기에 있는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쌍용도 상하이 자동차에서 제 인수했다가 기술만 빼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또 쌍용차도 또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걸 전체적인 기술만을 이렇게 유출을 시키는 이런 결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기에 대해서 OCI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중국이 태양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다 가장 많이 수출을 해서 여기다가 오히려 태양광을 우리가 탈원전해서 이걸 만든다고 그러니까 중국 태양광 업체만 살찌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OCI도 지금 기존 태양광 같은 그 가지고 제2의, 제3의 그런 그 경쟁력, 효율성이 있는 것들을 아마 개발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 단순 공장만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연구소,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 본부장님이 내가 그냥 연구소를 여기다 두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연구소 활동 자금으로만 써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연구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업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대상용차가 연구소 인력을 한 200명을 저기 남양주로 뽑아갈 때 저거 앞으로 상용차도 그다음에 트럭도 이거 다 앞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구나 생각을 해서 위험하겠는데 아니라니까 몇 년 사이에 이런 현실이 다 왔어요. 그래서 타타대우에 대한 지원, OCI에 대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지원도 이것은 여기다 연구개발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묻고 아예 떠나려면 미리 떠나는 게 나서요. 그래야지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불안해. 이 근로자들이 불안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상주할 수 있고 특히 OCI는 정부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메카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새로운 뉴딜 정책 이런 것과 연결해서 좀 통 큰 지원이 연구개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좀 약간 바로잡아야 할 게 있어서 타타대우 기술력 상당히 있고요. 타타대우가 지금 가장 좋은 점은 뭐였냐면 비정규직이 없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지금 금속노조가 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 중에 비정규직이 없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가 있었던 쌍용 자동차는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력 가져간 건 맞은데요. 그 기술력을 써먹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산업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도 이용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바로 잡아야 할 거. 타타대우에 있는 것들을 지금 연구소 이런 것들이 뺏기고 우리 전라북도에 없다. 옳은 지적이셔요. 근데 더 앞으로 나가서는 지금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으로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준비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내연 자동차가 지금 전기 트럭으로 이렇게 교환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전라북도가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다. 특히 충전할 수 있는 고충전이 전라북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전기 자동차든 전기 트럭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드라인을 줘서 2021년도에는 몇 대 이상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강력한 가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실증 인증 평가 기반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사업보다도 실증 인증 평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거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타타대우와 관련해서 그 기술력 확충 그다음에 어떤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진행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우리 승용차 시장에 비해서 상용차 시장의 성장세가 더 높은데 예. 국내에서는 승용차 수입 비중보다도 상용차 수입 비중이 더 크다. 세계 시장적인 측면에서 상용차 시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점은 우리 국내의 상용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 상용차 시장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부품업체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 완성차 업체의 핵심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고 가장 우선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따 나중에 그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마 두 전문가 분의 이제 말씀을 이제 도에서 잘 이제 수렴을 하시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지원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또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권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국회 군산지역구 신영대 당선인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대 당선인.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산의 어려운 시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물론 군산에서 계속 그 군산의 생활을 하시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일단 구상을 하고 계시고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면 좀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쨌든 군산 지역의 경제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군산 경제가 살아나는 게 전북 경제가 다시 재돌아갈 수 있는 모멘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군산 경제 회생의 방안들을 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좀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예. 가장 첫 번째인 것은 오늘 아침에도 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런 거죠. 조선과 자동차 쪽에 너무 치중돼 있다. 조선과 자동차가 어려워지니까 GM과 현대중공업이 어려워지니까 결과적으로 군산시 경제가 휘청했던 건데 좀 예. 중소기업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선과 자동차에 편중되어 있는 기업 구조를 산업 구조를 좀 다양성 있게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 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조선과 자동차가 주력인 상황에서 다른 네. 이제 분야의 또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좀 더 이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현재 있는 것부터 좀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조선과 자동차 쪽에 편중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로 예를 들면 조선 쪽 분야들이 에너지 쪽으로도 일부 전환들을 하고 있고요. 예. 자동차 부분도 대우와 협력했던 GM과 협력했던 업체들이 지금 대체 부분 쪽 일부 업종 전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동차 조선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면서 새로운 신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내가 질문 예, 지금 세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보다는 예, 패널 분들의 질문이 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국 교수님 인사 나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저 김종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라북도 전체에 군산이 차지하는 경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GM대의 군산 공장하고 현대조선소 군산 공장이 폐쇄하고 철수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선거에 쟁점화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신영대 당선자께서 뭐 이렇게 자동차와 조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좀 가야겠다는 생각은 뭐 아울러서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GM 대우공장 군산공장하고 이것이 부평공장, GM 창원 공장이 있는데 이거에 가장 경쟁력 있고 늦게 세웠던 군산공장이 철수를 했어요. 여기에는 상당히
정체적인 결정이 있었다라고 상당히 의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네. 군산 현대조선소도 가장 늦게 출발하고 산업 시설이 좋아요. 세계 최대의 크레인을 갖고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철수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으로 여기에 와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도 그 최고위원회를 거기 와서 오고 뭐 또 다른 정당이 와서도 오고 또 지금 야당인 와서도 오고 대통령도 6번이나 오셔가지고 아픈 손가락이 다 보셨으니까 여기 네. 군산공장 GM 군산공장 철수한 것하고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철수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선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여기 목포만 하더라도 다시 하고 경남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가동률이 87%, 8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리 전라북도는 17%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민주당의 종합적인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지난번 기간 동안에 잘못된 산업 정책, 굉장한 피해 지역을 입었던 군산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많이 키워야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고 억울하게 당은 군산의 노동자들, 군산의 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슬픔은 좀 갖고 가셔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신영대 당선인께서도 현대중공업 1년 만에 재가동시키겠다라고 공약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하실 것 같은데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GM 공장이 철수를 하고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중단한 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결정 과정을 제가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좀 찾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실제 일부 이제 정치력이 부족한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누차 GM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결국은 기업 내부의 생산성 문제가 대두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대두했던 건데 이번에 접근할 방법들은 결국은 기업의 논리를 100% 무시하고서 정치적으로 압박만 해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이윤을 내게 하는 방식들을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정책 결정만으로 뭐 인천은 살리고 또는 저 울산을 살리고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는. 그다음에 이제 현대조선소에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맥킨지 보고서에서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그 대우중공업에서 제우조선을 이 세 개를 놓고 대우조선은 이건 도산을 시켜야 맞다.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만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데 거제라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경남이라는 정치권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조선소를 죽이고 거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거 때 이 총선거에 쟁점이 돼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와서 이해찬 대표가 오든지 누구라고 와서 여기 와서 약속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 묶여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항변을 해야 할 것은 오히려 당 내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신영대 당선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실제 우리가 사실은 울산이나 뭐 목포에 비해서 조선업 산업 자체의 진출이 좀 늦었던 건 사실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 기업 내부의 노조의 이해관계도 있고 사측의 입장도 좀 있었을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주도 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으로서 또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한테 내려오셔서 현대중공업 제가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방식으로 그냥 읍소하고 부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대안을 갖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군산조선소 재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 신분으로 당정 간담회를 좀 군산시에 열었고요. TF를 구성하는 걸 1차적으로 좀 논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좀 울산에 내려가서 좀 그 현재 상황을 좀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 정치권에 관련해서는 제가 김상조 정책실장님, 청와대 정책실장님하고 또 어제는 또 이낙연 전 총리 만나 뵙고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렸고요. 또 전 청와대 일자를 수행했던 정태우 선배도 좀 만나서 이번 국회 당선되셨는데
현대중 재가동에서 꾸준히 일을 해왔던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 현대중업의 상구도 좀 제가 직접 같이 열어줘서 만나기로 하게 했고요. 그런 예. 노력들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 아마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짜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선이긴 합니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행정관을 지내셨고 많은 또 인맥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그 아마 군산 경제가 아마 이제 4년간의 의정 활동하시면서 많은 입법 활동을 또 하시겠습니다만 아마 이 경제 회복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실 것 같고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신영래 당선인께서 지금 이 참여 기업들이 부채로 착공 지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터덕거리고 네, 있는 네. 모습에 좀 해결책이랄까요? 대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광종 일자리가 실제 좀 요즘 난관에 봉착한 가장 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현대 그 자동차가 함께 들어갔지만 결국 노조와의 어떤 마찰 때문에 좀 난관이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현재 착공돼서 준비되고 있고 최근에 좀 타협점이 모색돼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반면에 군산형 일자리 같은 경우들은 광주와 다르게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재무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측면들은 노사 상생의 어떤 협의 조정안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이런 노사 상생의 협의틀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원청과 하청이 좀 상생의 모습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지역의 물품들을 좀 구매하는 것을 좀 의무화시켰던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반면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좀 현재 그 자체 기업들이 극복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예. 실제 부동산들 일부 매각하면서 부채가 많은 부분들을 좀 줄이려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되고 나면 실제 군산 일자리는 그래도 좀 순항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좀 정치권이랄지 군산시나 전북도가 좀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서지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이제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일자리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도와는 줬고요. 예, 그다음에 예. 여기서 네. 그 지켜야 될 거는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될 것은 두 업체가 지금 제외된 게 아니고요. 1년 유예입니다. 이제 예. 재정 그렇죠, 상태 네.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군산형 일자리로 편입이 돼서 지원을 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새로운 네, 제주 콘텍하고 대창모터스 두 곳이 그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요. 아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좀 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사회적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네. 노동자들한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지원이 되고 이런 정주 조건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 광주처럼 해줘야 그런 기업들이 네. 마음 놓고 기업 운영하는 데만 도움이 되니까 의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신영대 당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4년 의정 활동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21대 국회 군산지역구 신영대 당선인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나석훈 본부장님, 네. 군산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은 연장이 좀 됐습니다. 다행히도. 예. 그러면서 어떤 또 도움 될 수 있는 지원들이 좀 있을 텐데, 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산에서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이 되면 1년 12월 말까지 연장이 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떤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재취업 지원이라든가 고용 안정 프로그램 가동 이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지만 위원장님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신영대 당선인님하고도 이렇게 전화 인터뷰했습니다만 군산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시와 충격의 회복은 저는 그 군산형 일자리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이렇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신에서 상반 7월경에 채용을 시작한다고 하는
했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수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에디슨하고 MPS는 이미 6월에 착공 예정이고 에디슨도 9월에 착공 예정이고 한데 예. 이런 과정들이 좀 늦어졌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군산형 일자리를 조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군산 시민사회에서 함께하는 노력, 예. 그 다음에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인 이렇게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그 고용안정 사업 선정되면서 지원은 어떻습니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군산은 고용 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협력업체의 절반이 몰려 있는 익산, 김제, 완주는 예. 별도로 이 고용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군산보다 익산이 훨씬 더 고용 시장은 더 예. 악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예. 고용 지표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그리고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군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익산, 김제, 완주를 군산으로부터 군산의 고용위기부터 방어하는 방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익산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홀로그램, 그 다음에 완주의 어떤 그 상용차 그 산업, 그 다음에 김제에서의 특장차 산업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상용차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고용이 중점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농식품 산업으로의 유도, 전환 이런 걸 안정적으로 지원 그리고 신산업 육성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1,000억을 투자해서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게 본부장님께서도 군산 고용률이 좋아진 건 맞고요. 고용률이 좋아진 가장 큰 건 산업의 부흥으로 고용률이 좋아진 게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많이 해서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 처방이고요.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공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지속 가능성의 일자리가 아닌 이런 걸로 고용률을 지금 높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문제점이고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이라고 오는 자금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다 오는 자금이에요. 이름만 바꿨죠. 이름만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용 안정 자금이라든 것들 이런 거는 군산만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고용 안정 자금 신청하면 그 산업의 구매에 맞게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름만 바꿔서 지금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조차도 고용이 적기 때문에 실고용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그 군산형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산형 일자리 중에 지금 이걸 빨리 해야 할 가장 하는 건 뭐냐면 군산형 일자리로 지금 들어온 산업들은 기존의 산업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받을 때 실적이라든지 미래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보를 해야만 대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자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막혀서 군산형 일자리가 말은 지금 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과연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의구심을 드는 도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본격적인 게 2022년 4월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산형 일자리는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든 그리고 100%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형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그 신영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사민정의 골고루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지만 위원장님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고 군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있다는 점이 어떻게든 군산 일자리는 참여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창이나
코스텍 같은 어떤 재무 구조가 좀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특성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그 재무 구조가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급 기준을 개선하도록 산업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원 기준이 개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군사형 일자리에서 그 기업들이 애초에 빠지는 게 아니고 참여를 하면서 조금 그 시스템이 늦게 가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형 일자리는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사형 일자리 이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기에 좀 작동되도록 해서 두 가지 어떤 그 일자리 플랫폼을 만드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우리나라의 지금 뭐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수출이 이제 지난해가 약 16% 정도가 줄었잖아요. 전체적인 불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고용 안정 자금이랄지 또 공공형 일자리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선 배고파서 며칠만 그래도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이들 뭐 학비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거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동을 하게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되고 군사형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까 내가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본사를 두지 않는 공장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을 하려면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본사도 두되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 개발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그래도 이 강활한 군산의 새만금 지역 또는 그 양질의 어떤 노동력 또 그다음에 도민의 의지 이런 것이 모아지면 또 한 번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이런 군사형 일자리가 성공을 하기 위한 정부나 도의 적극적인 이런 인프라 구축과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제시해야만 이 산업은 새로운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해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군사형 일자리가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전북 군사형 일자리입니다. 군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북과 군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맞이한 일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주노총 참여한 거 상당히 고맙고 제가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지만 거기에 아울러 한국노총도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많은 양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만 너무 이렇게 편애하는 듯한 발언은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자, 본부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서지만 집행위원장,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의 나석훈 본부장 그리고 김종국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